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공부는 성공의 출발점이고 오늘 공부한 것은 내일의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올패키징의 포장기술 전문교육에 참여해 열심히 공부하는 교육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밝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올패키징TV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 여러분의 업무와 회사는 물론 국내 패키징 산업 발전에 작은 씨앗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월 2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 꾹꾹! 환경부가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둘러싼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으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제품 특성과 형태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예외 구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택배 물량은 2022년 약 41억 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약 49억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증가하는 택배 물량만큼 불필요한 포장재 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일부 기업에서는 패키징 효율성을 제고하는 최적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장 최적화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위한 노력을 통해 과대포장 개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시점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발표된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태림 포장 주식회사 이혜성 전무의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골판지 상자 개발입니다. 태림 포장은 원지, 골판지 상자 등의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한 국내 대표 골판지 기업으로 상자와 트레이, 캐리어류, 투피스 상자와 트레이, 이커머스용 상자 등 각종 구조 및 디자인의 골판지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충전재와 완충재가 없는 상자는 물론 자동차, 기계, 화학, 물류 등에 사용되는 특수 골판지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량 증가에 따라 EPS 스티로폼 상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림 포장에서는 종이, 골판지 상자의 가장 큰 단점인 물기에 약한 것을 보완한 100% 종이 소재의 골판지 보냉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EPS 상자, 일반 골판지 상자, 발포 PE와 알루미늄 필름을 합지한 상자, 알루미늄 상자, 허니콤 패드 상자, 전분 패드 상자 등 다양한 상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들 상자의 보냉성과 비교해보니 역시 EPS 상자가 10도 이하에서 약 17시간 유지하며 보냉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태림 포장에서 개발한 골판지 보냉 상자 데코박스는 16시간 35분으로 기존 EPS 상자를 대체할 수준의 98% 정도의 보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냉용 골판지 상자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23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소개된 태림 포장 이혜성 전무의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골판지 상자 개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SP4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소비자의 27%는 지속가능한 재활용, 재사용 포장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신선 및 가공식품에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을 적용한 제품 출시가 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 패키징은 플라스틱에서 종이 등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재료 사용량이 적은 진공 파우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플라스틱이 선도적인 패키징 재료였지만 최근에는 바이오 기반 패키징 재료가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키징 산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패키징 및 환경연구소에서 2021년 발표한 패키징 산업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패키징 산업은 연간 538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조 원의 생산량을 기록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17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 패키징 산업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큰 만큼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패키징이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패키징 이노베이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패키징 기업들이 참여해 식음료 관련 최신 패키징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퇴비화 가능성, 경량화, 바이오 기반 포장재 등이 많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퇴비화 가능성과 관련한 패키징은 국내 여건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경량화, 바로 포장 최적화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Z 알파 세대들은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로벌 패키징 솔루션 기업 엘플라에서 18세 이상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패키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의 응답자들은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한 관심과 소비, 의향이 기성세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가 기존 패키징보다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자주 선택한다고 답했고, 가격이 높더라도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78%가 했습니다. 35세 이상은 56%, 55세 이상이 41%로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대한 의지와 요구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유통사는 비싸면 고객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패키징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연포장 제조사 암코어가 아기용 냉장 요구르트를 위한 100% PE 스파우트 파우치를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파우치는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다층 레미네이트 구조를 단일 재질로 변경, APR 디자인 가이드를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는 PP 단일 재질 연포장재를 뛰어넘어 PE 단일 재질 연포장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재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연포장재의 단일 재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포장의 단일 재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시점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인쇄산업전 두루파의 주최사인 독일의 메셀 düsseldorf가 영국의 프린트 퓨처, 스위스의 위즐러앤드 파트너와 함께 제9차 두루파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인쇄기업 및 협력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인쇄 도입률이 2014년 26%에서 2023년에는 29%로 늘어났습니다. 언뜻 보면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디지털 도입률 성장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2014년 이후 해당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인쇄 관련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는데 2022년 불가피한 투자 지연을 지나 2023년 들어 수요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두루파가 열리는 2024년에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인쇄는 예외적인 경우로 2022년의 대규모 성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인쇄업체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쇄 및 패키징 시장의 최신 동향은 오는 5월 말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쇄산업전 두루파 20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5월 말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인쇄산업전 두루파 2024의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6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올패키징 참관단은 먼저 우리는 미래를 창조한다를 주제로 8년 만에 열리는 두루파 2024를 참관합니다. 두루파 2024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을 핵심 키워드로 열리며 지속가능한 인쇄기술, 디지털 인쇄기술 등 최신 인쇄기술이 소개됩니다.
또한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골판지와 판지 포장재 제조사 모델그룹을 방문해 골판지와 판지의 인쇄와 가공, 골판지의 디지털 인쇄 등 유럽 패키징 기업의 선진화된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할 계획입니다. 올패키징만의 차별화된 참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패키징에서 주관하는 포장기술 전문 교육이 지난 9일부터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포장재 제조기업 및 사용기업의 실무자 25명이 참여해 패키징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은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이사가 패키징 산업과 관련 업무를 알기 쉽게 정리한 패키징 개요도를 설명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한영 대표이사는 교육생들이 패키징 산업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패키징 개요도를 준비했다며 패키징 산업은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산업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을 한번 정리한 뒤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사인 포장기술사의 패키징 개론, 신준섭 포장기술사의 종이와 판지, 골판지 상자 등 종이 기반 포장재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장기사 및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포장기술 전문교육은 6주 동안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패키징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교육입니다. 많은 패키징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사용한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ESG 경영 확대에 나섰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3월 5일 서울시 서초구 동원산업 빌딩에서 재활용업체 H2와 재활용 페트병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원 시스템즈는 H2로부터 폐페트병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음료병 등 각종 식품용기 생산에 활용해 자원순환 및 탄소 배출 저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유럽으로도 재활용 페트병을 수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신토부리 농산물과 패키징입니다. 신토부리는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나온 먹거리가 자신의 몸에 더 잘 맞는다는 뜻으로 보통 농산물과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신토부리 패키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기도 한 석유화학 제품이 중국산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며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패키징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저가를 쫓는 것에 급급해 수입산에 100% 의존하게 되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산 제품만큼 품질이 좋지 않아 포장재 제조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더욱이 국내 패키징 산업이 외국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산업과 패키징 기업을 위해서는 농산물뿐 아니라 패키징도 신토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패키징과 함께하는 여러분께 화두를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사포장, 도로포장, 선물포장 등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포장 대신 패키징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패키징 기업 종사자들이 패키징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전문가로 인정받기 바라며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 TV의 3월 2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패키징 TV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눌러주세요.